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와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가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출마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써있나? 아슬하네. 좀 안 붙였어.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작년 2년 전에 제가 예비경선을 통과하지 못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당대표 경선 후보가 아니라 일단 예비경선 후보 출마 선언문을 하고 7월 26일 날 예비경선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일반 당원과 국민 전체에 대한 저의 출마 입장을 밝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당대표 예비경선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출마 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 송영길입니다. 2년 전 민주당의 대표 일꾼이 되고자 나섰다가 컷오프됐던 아픔을 이겨내고 당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촛불정국에서 촛불 홍보단을 조직하라는 당의 명령을 받고 전국을 누비면서 촛불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탄핵 이후 문재인 후보의 요청으로 문재인 후보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 경선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경선 승리 이후 통합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서 나라를 나라밖에라는 선거 슬로건을 채택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저희 캠프의 이지수 외신 대변인과 함께 타임지 표지 인물로 문재인 후보를 선정해서 마지막 선거 홍보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선거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밤을 새며 동지들과 함께 상대 후보들의 흑색 선전에 맞서 싸우며 선거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드디어 선거날 개표장에서 문재인 후보 승리가 확실시되며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에도 새벽까지 혼자 남아 중앙선대위에서 최종 후보 확정 발표를 할 때까지 앉았다가 개표장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 특사로 대통령님의 4강 외교를 뒷받침하고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과 한인도 신선협회 회장을 맡아 대통령님의 신한반도 경제 구상과 신북방, 신남방 외교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어느새 2년이 흘러 다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이번 출마 선언을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이 아니라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 출마 선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당 중앙위원님들의 당을 향한 기대와 뜻을 받들기 위해 당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여 당의 방침에 반영해 가겠습니다.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에 정식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공약과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 여러분,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던 민주당 선대위 총괄 본부장의 자세로 당의 대표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총리 내각과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여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녹여내는 정책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민생 현장과 국가적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29명의 국회의원과 130여 명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의 쇄도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당기구에 참여시켜 역할을 부여하고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만나고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중앙위원 여러분이 전화하면 밤늦게라도 받고 못 받을 때에는 하루 안에 반드시 응답하여 항상 소통이 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현안 문제로 국회를 찾아오신다면 저 선물로 뛰어나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당 운영을 하겠습니다.
독선과 아집을 철저하게 불식시키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폐망은 권력과 당권의 사유화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의 사유화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적폐청산을 통해 제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사유화된 당대표 권한을 중앙위원 여러분과 당원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공천 기준을 미리 선정하여 당대표가 임의로 공천 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당대표 선거에서 저를 반대하고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때 줄을 잘못 서면 지역위원장 자리가 갑자기 바뀌고 다음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권력의 눈치를 보고 대세를 추종하는 비겁하고 초라한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말씀이, 이 원칙이 우리 당에도 적용되게 할 것입니다. 저 말이 선거용 보호에 그치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 될 때 우리 당에 대한 당원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행직 최고위원회 여성 청년 등을 배려하여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권리 당원들에 대한 문제, 당의 교육 연수 기능, 각종 직접 미리 요소 도입 등의 문제는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입법적 뒷받침을 해가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는 최저임금 상승에만 의존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기술 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을 병행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대선 공약으로 수행해 주신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지금 곧 시행됩니다. 우리 국민 48%의 집 없는 전월세 가정들의 보증금 조달금리를 50% 절감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핀테크로 이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미 이 핀테크는 특허를 받아 준비 곧 실행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범삼이 곧 실행됩니다. 주택을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소비와 생산의 포털로 만들겠습니다. 주택을 망으로 연결하여 공동주택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가사를 산업으로 전환시켜 여성들이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북방 남방정책과 대북정책을 국내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가겠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공장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최저임금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 외국인 노동자 처리 문제 여기까지 여러 가지 획기적 대안을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시절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고 저부가 같이 인천을 금융, 바이오, 교육, 반도체의 도시로 생산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것처럼 항공우주산업, 바이오, AI, 로봇 등 새로운 혁신성장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강국 대한민국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는 20대 국회를 혁신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절박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회가 되도록 야당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야당과 언제나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서 식물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수사 비리 수사처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개혁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야당과 대화해 타협점을 찾아내가는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 역사상 광역시장을 경험해온 최초의 당대표로서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강력하게 추동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확대 최고위원회 회의 정례화와 기초자치단체장들과 관련 장차관들과 워크숍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내각 청와대와 긴밀한 협의협력을 통해 각종 국정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보내고 나서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함과 과오에 대한 반성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통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또다시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보내지 않겠다고 촛불혁명으로 국민과 함께 만든 이 정부를 지켜내고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 구상과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외교 역량으로 우리 민주당이 야당과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 일본의 자민당, 중국의 공산당, 러시아의 통합 러시아당과 경쟁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글로벌 민주당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1998년 새정치국민의 인천시당 정책실장으로 제가 처음 정당에 입당한 이래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가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 민주당의 정통성을 지켜온 송영길입니다. 자기 정치를 위해 당을 배신하지 않고 당이 요구하고 필요한 것에 온몸을 던져 당을 지켜온 민주당의 깃발이었습니다. 인천시장도 저는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시 정세균 대표의 강력한 요구에 수용해서 과감하게 의원직을 버리고 10%의 여론조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승리를 통해 당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한 표차의 컷오프라는 아픔을 참아내고 다시 당이 필요한 곳에서 아무런 당직을 부여받지 않았지만 의변처럼 평당원으로서 전국을 뛰면서 달려온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한반도 평화 신북방 남방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통합과 혁신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야 협력의 길을 끈질기게 찾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 송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통합의 아이콘이라고 저를 생각하는데, 왜냐 1년 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문재인 후보님한테 가장 절실한 건 뭐냐면 친문을 넘어선 통합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가 주된 그때 고민이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문재인 후보한테 계속 질문했습니다. 통합 선대위를 꾸린다는데 그 실태가 뭐냐. 그래서 사실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민, 홍영표 의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설득을 해서 제가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게 된 것 자체가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저를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큰 대가 없이 총괄본부장 역할을 잘 수행해서 성공적인 대선 승리를 끌어냈기 때문에 또 저 러시아 특사로 보내고 국방경제 행정관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 있어서도 친문, 비문 뭐 이게 나누는 것은 절대 대통령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의 원팀으로 통합시켜서 국정을 뒷받침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적절한 후보가 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시면 아니 기자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좀 나오니까요. 초반으로 해서 의병처럼 우리처럼 했는데 2년 전과 지금 가장 달라진 점이 있으시죠? 네, 뭐 2년 동안 아시다시피 이제 열심히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사실 지난 2년 전에는 인천 시장을 하다가 바로 국회에 복귀하다 보니까 공백 기간이 있어서 뭘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하고도 몇 번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전해철 의원도 나를 잘 몰랐고 나도 이름만 듣고 몰랐어. 그런데 이제 20대 그때 들어와서 같이 세월호 조사 특위를 하면서 서로 신뢰가 많이 쌓였고 지금은 이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신문 비문을 넘어서 모두가 제가 소통하는 입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상호 신뢰가 쌓여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2년 전에 제가 나왔을 때 저를 뭔가 좀 배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제가 총괄본부장 맡고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선당 우사에 가서 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신뢰가 회복돼서 수많은 분들이 저의 지지율과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다. 경제위원장 얘기하셨는데요. 네? 국방경제위원장. 잘 정리할 것입니다. 의사 표시를 전달했습니다.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그냥 경쟁자로 아직 지금 후보가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일단 되고 난다면 또 누구를 정하면 그 외의 후보들을 또 폄하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당청 관계는 어떻게 좀 구성하고 지금 사실 당청 관계가 제대로 소통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정책적인 분야에서 당이 좀 적극적으로 민심을 수렴해서 사전 조율하는 게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도 지금 사실 정책적인 문제로 한번 깊게 논의해 본 경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통령께서 가장 큰 고민은 왜 지난번에 회의도 막 미뤘겠어요. 뭔가 좀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서 성과를 만들어 오지 못하고 계속 이게 좀 안 되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최근에 강조하시기 유능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뭔가 좀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관료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이게 회의만 되고 이전 보고서에 문장 2줄 더 집어내서 또 한 번 회의하면 또 검토 용역 보고 온다 그러면 또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정당이 적극적 의지로 추동을 해줘야 이렇게 대통령께서 바라는 또 이런 생생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국테크 기능 강화한다고 말씀하시죠? 아니죠. 우리 정책위원회 역량과 정조위원회 역량을 강화시켜서 당정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걸맞는 역할을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백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과 정조위원회를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 야당과의 관계를 당대표가 좀 풀어가는 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원내대표에게만 이게 하중이 실리다 보니까 당대표가 야당과의 풀어가는데 좀 협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내대표와 투톱으로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공감대를 찾아내는 노력이 끈질기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안을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야당의 잘못된 요구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단호하게 할 것은 원칙적으로 정리하겠지만 협상할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을 비워놓고 대화를 하고 저녁에도 식사도 같이 하고 맥주도 한잔하면서 깊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서에 야당을 국정 동반을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대통령의 그런 철학을 우리 집권 여당이 제대로 이해하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고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정례회의 같은 거 추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나씩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상의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제가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을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대부분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정부 부처에 들어가 있어서 경선과 같이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눈치 보기가 없이 아주 신뢰를 가지고 서로 아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논의에 대해서 그건 뭐 다른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차피 당내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개헌 문제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때 여야 관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청와대하고 그런 생각을 돌려야 되니까 지금 섣불리 말하는 건 그렇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우리 당이 새로운 시대, 제가 슬로건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정치사가 4.27 판본전 선언 6.12 북미 정상회담이 비포 애프터로 나와질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의 정치에서 한반도 정치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여러 가지로 이제 비핵화 과정에 불협화음도 있고 막 답답한 지금 막 국면이 되고 있지만 이 계기를 천재 이후의 길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디나산도 갔다 온 이유가 뭔가 이거를 좀 뚫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말 저는 도망강에 기차를 타고 건널 때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70년 동안 정부 고위 인사가 처음으로 러시아를 통해 기차로 이 도망강을 건넜다는 것 자체도 감격스럽지만 이게 무슨 어리석은 일이냐 말이에요. 같은 민족, 같은 땅에 그를 70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게 이 철도를 막아놓은 이런 이 황당한 이런 어리석은 상태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4.27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으로 물꼬를 터놨으니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은 정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정부는 한미 관계도 있고 또 한일 뭐 남북 뭐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서 정부가 의 발언이나 행동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약간의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정당히 해줘야 됩니다. 그걸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도 있으신가요? 네, 이 정도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